국내 많은 대기업의 임원급으로 퇴사한 분들은 노후에도 넉넉하게 생활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면 노후의 생활이 넉넉할까요? 주로 노후에는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노후 생활이 나아지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억대 연봉의 대기업 임원도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면 노후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그동안의 씀씀이로 인하여 노후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에는 어떻게 건강보험을 구상하고 계획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무조건 줄이고 또 줄여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험료입니다. 물론 노후에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던 젊은 시절에 이미 많은 돈을 내왔던 만큼 소득활동을 하지도 않는 노후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종별이 바뀌면서 다양한 재산들이 건강보험 소득에 잡히면서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부동산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경우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 2천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재산 중 자동차의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면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책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직자들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낼 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내고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늘어나는 보험료로 부담이 많이 되기에 퇴직 전에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많은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에 최초 고지받고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12개월 이상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7.09%를 내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시면 보통 퇴직 전에 받던 급여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에 낮은 급여를 받는 직장으로 재취업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이 재취업 직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재취업 퇴직 후 3년간은 낮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방법인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원래 받는 연금액보다 최대 30%를 줄여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줄여서 받게 되어 월 167만 원, 연 2천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첫 번째 알려드린 방법인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찍 받더라도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연 2천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깎아서 받지 마시고 오히려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A값인 298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 수급에 영향도 없고 건강보험도 적게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 증여나 처분을 통해 내야 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혼인이나 출산한 자녀에게 1억 원까지 공제하여 증여할 수 있어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매달 적립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꼭 줄이시길 추천드립니다. 6번째 방법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중에는 건강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거주자인 경우 보험료를 22%에서 최대 28%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등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을 재산 등을 통해 책정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정보가 시차가 있을 수 있어서 그동안 실제 재산 상황과 다른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장 한 달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이상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니 이번 영상으로 꼭 도움받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하신 분들이 매우 부담을 갖는 건강보험료 등을 줄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볼겸복지부에서는 구독자님들의 의견과 물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 등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복지 정보가 있으시다면 이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 등은 건강을 잘 챙겨셔야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어 건강한 노후 등의 생활이 지속하실 수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이에 따라 볼겸복지부에서는 복지 정보뿐만 아니라 구독자님들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민과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니 향후 관련 내용 등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볼겸복지부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한 내일이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볼겸복지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